친구란 원래 곁에 있기만 해도 마음이 놓이고 대화 몇 마디로도 위로가 되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알게 되는 건 친구의 숫자보다 그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마음의 문을 쉽게 열게 되지만 그만큼 깊이 닫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관계가 무조건 가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무겁고 대화를 나눈 뒤 괜히 기분이 가라앉는다면 그건 지금 돌아봐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친구라는 이름을 달고 있더라도 그 관계가 당신을 지치게 만들고 있다면 그건 좋은 인연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렇게 우리를 서서히 병들게 하는 독이 되는 친구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건 이겁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나는 내 모습 그대로 있었던가? 혹시 말을 조심하고 표정을 살피고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내 기분까지 조정하고 있진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은 관계일 수 있습니다. 친구는 서로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사이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고 내 생각과 감정을 스스로 검열하게 만든다면 그건 친밀함이 아니라 지배에 가까운 관계입니다. 어릴 적에는 친구가 많아야 인생이 풍요로워진다고 믿었습니다. 함께 웃고 떠들며 하루를 보내는 일이 당연한 행복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조용한 하루가 편해지는 나이가 되니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과 계속 연락을 이어가는 이유가 정말 정 때문일까? 아니면 정리하지 못한 미련일까? 좋은 친구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자주 보지 않아도 그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독이 되는 친구는 곁에 있어도 마음이 쉬지를 못합니다. 눈치를 보게 되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 들고 무언가를 입증해야 한다는 묘한 긴장감이 따라옵니다. 그건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당신의 마음을 침범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는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로란 크고 멋진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내 모습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는 느낌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친구가 정말 내 삶에 꼭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익숙하다는 이유로 그저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사람인지. 익숙함은 때로 위험합니다. 매번 나를 불편하게 만들면서도 우린 오래된 사이니까라는 이유로 그 관계를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익숙함을 이유로 내 감정을 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데 드는 에너지는 나를 돌보는 데 쓰는 에너지보다 훨씬 클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누군가와의 관계가 당신을 지치게 만들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신호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과 함께 있을 이유가 없다는 마음의 작은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랜 인연을 정리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도 나한테 잘해준 적도 있었는데, 이런 사이 하나 끊는 게 너무 큰일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억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당신을 아프게 하고 있는가입니다. 과거의 고마움이 지금의 상처를 덮어줄 수는 없습니다. 친구는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이지 서로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관계를 떠올리고 있다면 그건 이미 그 인연이 당신 삶의 균형을 흔들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인연을 놓는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성숙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이제는 관계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 나이입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길었더라도 그 사람과 있을 때 내가 작아진다면 이제는 그 인연을 조용히 정리해도 됩니다. 당신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진심으로 들어주길 원합니다. 그 이야기가 아무리 평범하고 아무리 소소한 것이어도 그걸 온전히 들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말이죠.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늘 자기 말만 하고 내가 말할 틈조차 주지 않는 사람. 내 이야기는 끄트머리도 들어보지 않고 늘 본인 이야기를 이어가는 사람. 그럴 때 우리는 조용히 입을 닫게 됩니다. 말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 사람과의 대화가 늘 일방적이었기에 이젠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 순간부터 그 관계는 더 이상 교감이 아니라 소음이 됩니다. 진짜 친구는 내 말을 끊지 않습니다. 때론 말이 어눌하고 생각이 정리가 안 돼도 그걸 기다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반대는요. 내가 무슨 말을 꺼내기만 하면 나도 그랬어. 그건 말이야. 하며 자기 이야기로 덮어버리는 사람. 처음엔 그게 친근함 같아서 웃으며 넘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이고 반복되면 점점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그저 청중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그 관계는 고요한 거리감을 남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아왔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는 착한 사람이니까 자기 말만 좀 많을 뿐이지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가 악의에서 시작되지는 않지요. 하지만 내가 매번 말할 기회를 잃고 내 감정은 늘 뒤로 밀리고 그 사람의 말만 계속 들어줘야 한다면 그건 분명 균형이 무너진 관계입니다. 말이라는 건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의 일부를 상대에게 내보이는 행위이고 그걸 들어주는 사람은 내 감정을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와 진짜 친구가 되기 위해선 듣는 자세가 먼저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친한 것이 아니라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지금 당신 곁에 없다면 당신은 더 이상 그 인연에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와의 대화가 끝난 뒤 당신은 더 편안해졌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지치고 공허해졌나요? 진짜 친구와 나눈 대화는 길지 않아도 마음이 채워집니다. 하지만 자기 말만 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아무리 길어도 머릿속에 남는 건 피로뿐입니다. 그런 관계를 이제는 놓아도 됩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건 상대의 존재를 제대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건 무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런 태도를 오래도록 감내하며 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굳이 길게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눈빛 하나로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한 명이면 지금까지 이어온 불균형한 인연 10명보다 낫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친구는 결국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늘 자신의 경험만 말하고 늘 자신의 감정만 우선시하는 사람은 결국 상대를 위한 마음보다 자기 중심적 시선이 더 강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 사람을 미워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그런 관계에서 빠져나올 시점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는 무시당하지 않아도 되고 더는 내 감정을 밀어두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당신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당신 삶을 조금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 선택은 결코 외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그 기쁨을 전했을 때 진심으로 함께 웃어준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우리는 종종 슬픈 일을 겪었을 때 위로를 건네는 사람보다 기쁜 일을 말했을 때 조용히 물러서는 사람을 통해 관계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됩니다. 기쁨보다 불행에만 반응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할 때는 유난히 관심을 보이고 눈빛이 깊어지고 말수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내가 좋은 소식을 말하면 대충 넘기거나 묘하게 반응이 시큰둥해지는 사람.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스타일이 그런 줄 알았고 자세한 반응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응이 반복되면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피어납니다. 저 사람은 내가 잘 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걸까?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질문은 확신이 됩니다. 맞아. 그 사람은 내가 힘들 때 더 친절했지. 기쁠 땐 오히려 멀어졌던 것 같아. 이런 관계는 정서적으로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관심은 나의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행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려움을 통해 자신이 위로받는 사람, 내가 잘 되지 않을 때 상대적으로 안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수록 내 감정은 계속 낮아지고 기쁨을 표현하는데 죄책감이 생깁니다. 이런 말하면 괜히 질투할까봐 이 소식은 그냥 넘기는 게 좋겠지. 기쁜 일을 말하기 전에
눈치를 보게 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잘 됐을 때 내 일처럼 기뻐해주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 일이 자기보다 앞서가는 일이더라도 진심으로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기쁨이 배가 되고 고마움도 커집니다. 반면 불행에만 반응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나의 상태를 안 좋은 쪽에 머물게 만듭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더 편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내 감정은 위축되고 나는 점점 내 기쁨을 숨기게 됩니다. 그건 참 위험한 감정입니다. 내 삶에 밝은 일이 생겼는데도 말할 수 없고 말할 곳이 없다는 건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없는 관계 속에 머무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쁜 소식 앞에서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할 사람이 자꾸만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그 사람이 당신의 삶과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친구는 내가 잘 될 때 더 많이 웃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축하를 자연스럽게 건넬 수 있고 자신과 비교하지 않으며 나의 성장을 응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친구는 그저 오래된 사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오래 지켜봐 준 사람입니다. 불행에만 반응하는 사람은 사실상 내 삶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의 고단함을 보며 자기 삶의 가치를 확인하고 나의 문제를 보며 자기 감정을 덮는 사람이죠. 그런 관계는 언젠가 당신의 기쁨을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시선 하나, 반응 하나로 당신이 행복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조용히 돌아보세요. 그 사람은 당신이 웃을 때 함께 웃어준 사람인가요? 아니면 말없이 시선을 돌리던 사람인가요? 그 사람은 당신의 어려움을 들어주면서 그 안에서 위로해준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걸 계기로 자신을 더 높이고자 했던 사람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 안에서 들려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과 나는 서로를 다르게 바라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나를 제대로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 내 기쁨에 함께 기뻐하고 내 슬픔에 가볍게 손 얹어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과의 하루는 조용하지만 깊고 짧지만 오래 남습니다. 그런 친구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관계는 말로 만들어집니다. 말투 하나, 표현 하나에 친근함이 묻어나기도 하고 상처가 숨어들기도 합니다. 말이 오가고 그 안에서 감정이 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진심을 말에서 먼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비난도 아니고 욕설도 아니고 정중한 듯 보이는 말들. 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기분이 가라앉고 자존감이 흔들리는 말을 하는 사람. 그런 말들은 대부분 다정함을 가장한 평가입니다. 넌 참 좋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소심하게 굴어? 너도 나이 들었으니 이제 좀 정신 차려야지. 난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이 말들은 언뜻 들어보면 관심 갖고 조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명확한 우위가 있습니다. 자신은 옳고 너는 어딘가 부족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말들. 그리고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우리는 그 사람 앞에서 자꾸 작아집니다. 그 사람의 말이 떠오를 때마다 기분이 불편해지고 혼자 곱씹게 되고 왜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그 자리를 지켰는지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그건 결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친구란 내가 나답게 있을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지 내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선 안 됩니다. 문제는 이런 말버릇이 습관처럼 자리 잡은 친구일수록 자신이 남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전혀 자각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나는 솔직할 뿐이야. 친하니까 이 정도는 말할 수 있는 거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솔직함이라는 이름 아래 무례를 정당화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감정을 상대의 마음보다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버릇은 조금씩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친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유난히 마음이 찌릿했던 말이 있다면 이제는 그 말의 무게를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말에 실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반복되고 그 말이 언제나 나를 위축시키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우연도 농담도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이 습관이자 성향입니다. 이제는 그 습관을 받아들이는 대신 당신이 거리를 조절해야 할 시간입니다. 친구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꺾이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된다면 그 관계는 당신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깎아내리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타인의 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말 한마디에 삶의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격려 한마디에 일어설 힘이 생기고 비난 한마디에 모든 의욕이 꺼지기도 하니까요. 친구가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를 보면 그 관계가 건강한지 아닌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응원하는 말을 많이 하나요? 아니면 당신을 평가하고 지적하는 말을 더 많이 하나요? 그 사람과 대화를 마치고 마음이 편해지나요? 아니면 괜히 나를 탓하게 되나요? 이 질문에 당신 마음속에 바로 답이 떠오른다면 그건 이미 충분한 신호입니다. 말을 줄이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말에 진심으로 반응해주지 않고 당신의 존재에 늘 단서를 붙이는 사람과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걱정돼서 널 위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자신의 우월감 속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누군가의 말 때문에 자신을 자꾸 변명하게 되는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걸 자꾸 잊게 만드는 말, 그걸 반복하는 사람은 친구라는 이름으로 곁에 둘 이유가 없습니다. 말은 습관이고 습관은 성격이고 성격은 곧
당신의 감정에 영향을 주는 힘입니다. 이제는 그 힘을 당신에게 되돌려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 말버릇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일일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된 인연을 정리하는 일일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압니다.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일보다 익숙한 관계를 떠나는 일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요. 그 사람은 내가 기뻤을 때도 있었고, 속상할 때 옆에 있어준 기억도 있고, 적어도 과거의 한 시절은 따뜻했던 순간이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관계는 기억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를 지키고 있는가? 그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답할 수 없다면 이제는 조용히 손을 놓아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독이 되는 친구란 크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작게 상처를 반복해서 주는 사람입니다. 늘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나를 작게 만들고 내가 내 감정을 감추게 만드는 사람. 그런 관계는 가랑비처럼 젖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자존감은 젖어버리고 삶은 지쳐갑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쉽게 끊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참고 이해하고 먼저 다가가라고요.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관계에 그 원칙을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계속해서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내 감정을 소진시키는 관계라면 그건 더 이상 참을 일이 아니라 멈춰야 할 일일 수 있습니다. 정리해야 하는 인연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만나고 나면 항상 마음이 무겁고 대화를 나누고 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 사람이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괜히 긴장되거나 받기 싫은 마음이 들고 만났던 장면들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 하고 스스로를 탓하게 된다면 그 관계는 지금 당신을 병들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계속 이 관계를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내려놓고 나를 회복할 것인지 어느 쪽도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내 마음을 더 많이 지키는 쪽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과의 마지막 인연이 굳이 싸움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면 됩니다. 연락을 줄이고 모임을 피하고 대화의 주제를 바꾸고 감정을 소비하지 않는 법을 조금씩 익혀가는 것. 그게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나에게 남은 감정을 정리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이 생각나지 않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가 바로 당신의 마음이 회복된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건 후회할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 할 순간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포기한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절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자신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성숙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관계를 끌고 가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좋은 인연은 그저 오래된 인연이라고 믿고 나쁜 감정도 그럴 수 있다며 넘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관계보다 마음이 우선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그 사람의 반응에 위축되고 그 사람의 기분을 내 기분보다 먼저 신경 쓰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도 충분히 누군가의 좋은 친구였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노력했고 배려했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상대가 나빴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할 타이밍이 왔다는 뜻입니다. 모든 관계는 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더 나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지치지 않는 관계,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내가 내 모습 그대로 있어도 괜찮은 사람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그 한두 명이 당신의 삶을 훨씬 더 평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당신 자신이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